반갑습니다. 가치성장교육원 세피 애니어그램입니다. 이 시간에는 새 중심을 설명하고 감정 중심의 세 가지 유형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앞서 제시되었던 여러 가지 개념들에 대해 한 번 더 설명을 할 건데요. 화면을 보시거나 교재 29페이지에 보면 이 도표가 나와 있습니다. 이 도표는 우리 성격 형성에 대한 흐름을 나타내주고 있고 애니어그램의 성격 역동을 한 번에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이 도표를 통해서 애니어그램의 개념들도 눈에 익히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중심에 있는 이 네모 박스를 보실 건데요. 여기 네모 박스를 보시게 되면 이 안에 중심 에너지가 있고 주기능 유형 특성이 있고 부기능 날개 영향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가 애니어그램에서는 우리가 태어날 때 세 가지 중심 중에 하나 그리고 그 중심 중에 속해 있는 하나의 유형을 가지고 태어난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태어날 때는 감정인지 사고인지 본능인지 그 하나의 중심 에너지를 가지고 있고 그 중에 해당하는 하나의 유형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 옆에 하나의 날개를 포함하고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특정한 유형을 가진 순수한 상태로 태어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본질 에너지입니다. 여기에서 알아두시면 좋을 개념 세 가지가 있는데요. 바로 본질과 자아와 성격입니다. 세 가지를 구분하시면 좀 더 이해가 쉬우실 것 같아요. 본질은 이렇게 때묻지 않은 순수한 본연의 상태를 의미를 하고 자아는 이렇게 태어났지만 내가 세상과 교류하게 되면서 내가 나라고 생각하는 개념 그리고 주변에서 나라고 생각하는 개념 이 개념들이 더해져서 통합적으로 내가 나라는 사람의 개념을 형성하게 됩니다. 이것을 자아라고 합니다. 그 다음 성격이라는 것은 이렇게 나의 자아가 환경에 적응을 해야 되는데 그 적응하는 과정이 힘들 수도 있고 고통스러울 수도 있고 즐거울 수도 있죠. 이 과정에서 여러 가지의 나의 기제들을 사용하여 만들어내어서 이미 형성이 된 결과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람은 나는 이렇게 순수하게 태어났어요. 이 순수하다곤 하지만 이것이 가지고 있는 장점과 이것이 가지고 있는 단점, 약점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내가 이렇게 태어났지만 태어나면서부터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양육자를 만나게 됩니다. 나와 너무 다른 양육자를 만나게 되고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예측할 수 없는 양육 환경에 놓이면서 우리는 아동기 때 두려움과 욕망과 왜곡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나의 본질에 영향을 미치게 되죠. 그런데 이것들이 나의 장점을 더욱더 강화시켜 준다면 문제가 될 게 없습니다. 바로 통합 상태에 이르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러한 요소들이 내가 가지고 태어난 단점, 약점을 강화시킨다면 그때부터는 상당히 문제가 시작되게 됩니다. 그것이 나에게 스트레스로 작용을 하게 되고요. 나는 비통합의 에너지 방향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 처음에 통합, 비통합 에너지에 대해서 설명을 들으셨을 거예요. 각 유형마다 에너지 방향의 흐름에 따라 비통합의 에너지로 가게 되죠. 여기에서 점점 더 주변은 고통스러워지고 갈등이 생기고 그래서 그러한 고통으로부터 도피하고 고통스러운 기억에서 내 자아를 방어하기 위해 우리는 방어기제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 방어기제를 사용하여 두려움을 회피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추구하게 되죠. 그런데 이 시점에서 점점 더 스트레스의 강도가 심해질 때 우리는 본능적 생존 욕구를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본능적 변형 중 한 가지 방식을 선택해서 생존을 하려고 합니다.
이때의 심리 수준은 발달 수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이때 우리가 어느 수준에 속해 있는지 그 발달 수준의 정도에 나타나는 특징들을 보면, 신기하게도 여기 화살표 방향을 보시면 이 아동기 때 형성이 된 두려움과 불안과 결핍에서 기인을 합니다. 참 신기한 일이죠. 이때 이 발달 수준은 내가 평범하거나 건강한 수준에 있을 때 나타나는 특징들과 다른 것들이 나타나게 돼요. 앞서 설명드렸지만 이 수준에 이르러서 새롭게 형성이 된 것이 아니라 이미 내 안에 존재하고 있다가 내가 이 정도 수준에 도달을 했을 때 그것이 바깥으로 표출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때 우리의 아동기를 살펴보아야 하고, 아동기에 내가 이러한 여러 가지 부정적인 요소들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다시 순수한 우리의 본질로 돌아가기 위해 노력을 해야 합니다. 애니어그램으로 볼 때 가슴에 에너지가 집중된 사람들을 감정 중심이라고 하는데, 감정 중심 사람들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들의 시점은 과거에 있죠. 그래서 감정 중심의 사람들은 그때 참 좋았지, 그때 우리 정말 그랬잖아, 이런 기억을 꺼내는 것들을 좋아해요. 그리고 이들에게는 자아 이미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어떻게 보이는가, 네, 이것을 자아 이미지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들은 기본 감정을 수치심이라고 저희가 얘기를 해요. 수치심이라는 것은 내 자아 이미지가 내가 원했던 대로 보여지지 않았을 때 느껴지는 감정. 아, 그때 그러지 말 걸 그랬어. 괜히 그랬어. 수치심은 달리 말하면 부끄럽거나 창피한 감정들, 네, 이런 것들을 의미하죠. 이분들의 관심사는 사람, 상징, 관계, 느낌, 이런 느낌의 교류, 지지, 인정, 정서, 이런 것들에 있고요. 이들의 얼굴을 보면 정말 얼굴이 환하고 보는 사람이 기분이 좋을 정도로 매력적인 미소를 띠고 있죠. 이분들은 관계를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기억을 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감정 중심은 모든 것들에 관련되어 있어서 감정의 교류와 인간관계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의사결정도 관여된 사람에 따라서 의사결정이 결정이 됩니다. 이들은 자신의 가치와 정체성이 굉장히 중요한 이수죠. 감정 중심은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뉘는데, 감정 에너지의 방향에 따라 2번 유형은 외부로 향하는 감정, 발산적 감정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 다음 내외부 동시 양방향으로 향하는 감정, 이분들을 우리가 3번 유형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 감정의 내부로 향할 때 나의 내부에 몰입하는 감정, 4번 유형, 이렇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뉘어집니다. 그래서 감정의 방향에 따라서 이들은 관계라든지 감정의 교류가 좀 달라지죠. 네, 다음은 사고중심 보시겠습니다. 머리에 에너지가 집중된 사람들을 사고중심이라고 합니다. 사고중심의 사람들은 미래에 시점을 두고 있죠. 그래서 대부분 그럴까? 안 그럴까? 어떻게 될까? 이렇게 될까? 어떻게 해야 되지? 네, 시점이 늘 미래에 있고 늘 의문을 갖죠. 이들은 아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모르는 상황을 맞닥뜨렸을 땐 일단 한 발 뒤로 물러나게 됩니다. 이것을 자아 도피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내가 알지 못하면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먼저 어떤 상황인지 내가 살피기 위해서 한 발짝 뒤로 물러나게 되죠. 그래서 이때 이들이 갖게 되는 기본 감정이 두려움입니다. 이들은 아는 것이 힘이죠. 그래서 의사결정을 할 때 논리 이성적으로 하게 됩니다. 이들의 관심사는 정보 수집, 관찰, 비교, 분석, 논리, 안전, 내면의 대화,
바깥으로 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대화. 그리고 알기 전에 내가 선뜻 나서지 않기 때문에 참여가 늦은 편입니다. 사고 중심의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아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안내와 지원, 그리고 이런 것들을 발견하는 능력을 다루고자 합니다. 에너지의 방향에 따라 사고 에너지가 내부로 향하는 5번 유형, 그 다음에 내외부 동시 양방향으로 향하는 6번 유형, 그리고 바깥, 외부, 발산적 사고를 하는 7번 유형, 이렇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게 됩니다. 다음은 본능 중심인데요. 본능 중심 또는 장 중심이라고 하죠. 이들은 장의 에너지가 집중되어 있고 현재 시점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현재 해야 할 것, 현재 나의 상황,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이것들에 굉장히 초점을 두고 있죠. 이들은 자신의 힘과 영역, 경계가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이고 이것을 침범했을 때 굉장히 분노라는 감정이 올라오게 돼요. 그래서 분노는 이 장들이 가지는 기본 감정입니다. 이들의 의사결정은 힘이라던가 현재, 현실적인 것 이런 것들에 기반을 두어야 되기 때문에 당연, 의무, 원칙에 따라서 의사결정을 하게 됩니다. 본능 중심의 관심사는 당연히 염력이겠죠. 그리고 자기 자신, 힘, 정의, 그 다음에 일 중심이 굉장히 많으시고요. 현실적이고 도전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통제받는 것을 싫어하는 독립성, 이런 것들을 중요시하게 여기죠. 본능 중심의 특징은 굉장히 강인한 생명력, 강인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고 어떤 상황에서도 꿋꿋이 버텨나갈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균형 잡힌 삶을 사는 능력을 다루고자 하죠. 이때 이들의 본능 에너지가 외부로 향할 때는 8번 중심, 내외부로 향하고 내외부로 향하는 양방향의 행동 에너지를 가진 9번 유형, 그리고 내부로 향하는 행동 에너지를 가진 1번 유형, 이렇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중심 에너지와 유형 특성을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 감정 중심의 세 가지 유형, 2유형은 조력가, 3유형 성취가, 4유형 낭만가 이고요. 사고 중심으로는 5유형의 탐구자, 6유형의 충성가, 7유형의 열정가, 본능 중심으로 8유형의 도전가, 9유형의 중재자, 1유형의 개혁가 이렇게 보시고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감정 중심의 세 가지 유형을 알아볼 텐데요. 첫 번째, 감정 중심의 2유형, 조력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유형은 헬퍼라고 하죠. 이 사람들은 조력가, 말 그대로 돕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 삶의 목적을 다른 사람들을 돕는 데서 찾고 삶의 보람 역시 다른 사람들을 돕는 데서 오는 자기 만족에서 보람을 찾습니다. 이 유형의 특징은 칭찬과 지지로 다른 사람들을 격려해주는 따뜻한 사람이에요. 그 다음 따뜻한 미소, 세심한 배려 이런 것들로 타인과 관계를 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에게 있는 아픔이라던가 슬픔이라던가 이런 거에 대한 공감력이 굉장히 뛰어나죠. 그리고 그들과 감정을 함께 나눌 수가 있습니다. 날개에 따라 두 가지로 나뉘는데 2번 유형이 1번 날개를 가질 때 EW1이죠. 봉사자라고 합니다. 2의 에너지와 1의 에너지를 함께 쓰게 됩니다. 이들이 건강할 땐 2유형의 동정심과 1유형의 도덕심 이것들로 인해서 타인의 고통을 덜어주는 욕망을 가지게 되죠. 진지한 태도를 가지고 있고 자기가 기여한 바에 대해서 여타의 보상을 바라지 않습니다. 그러나 평균 수준이 되면 조금 더
고차게 되게 돼요. 내가 남들에게 봉사를 하고 조력을 할 때 절대 나의 욕구를 챙기면 안 돼. 그런데 아이러니한 게 나의 욕구를 챙기면 안 돼 라는 것들 자체가 자신의 욕구를 의식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데에서 방어 기제인 억압이 나타나게 됩니다. 3날개를 가지게 될 때는 EW3이 되고요. 안주인이라고 합니다. 이들이 건강할 땐 적응력이 탁월하고 능력을 인정받을 때 자존감이 높아집니다. 3의 에너지를 같이 쓰는 거죠. 굉장히 사교적이고 자신의 재능을 주변인과 함께 나눌 수가 있습니다. 평균적인 수준이 되면 인간관계를 굉장히 중요시해요. 어떤 사람들을 내가 만나야 나에게 도움이 될까? 이렇게 인간관계에 좀 집착을 하게 되고요. 친절하고 유머러스합니다. 이 유형의 장점과 단점을 살펴보면 장점으로는 굉장히 이타적이죠. 공감을 잘하고 친교력이 뛰어나고 겸손하며 배려심과 자애심이 많고 관계를 굉장히 잘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뛰어난 적응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이 유형의 단점이라고 하면 교만이 나와 있는데 이 유형에서 의미하는 교만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이들은 내가 도와주면 다 잘 될 수 있어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 너는 나 없인 안 돼. 내가 아니면 누가 너한테 이렇게 해주겠어. 나 없이 네가 뭘 할 줄 알겠어. 내가 있어야지. 아유, 내가 따라가야 네가 이렇게 할 수 있지.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을 우리가 교만이라고 합니다. 이해가 되셨죠? 감정적 억압, 자기 욕구를 억압하는 것. 그 다음, 정말 큰 단점일 수도 있는데 거절을 잘 못하세요. 거절을 잘 못하기 때문에 본인이 굉장히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수능적이라는 말과도 일맥상통하겠죠. 그 다음 타인 통제의 욕구가 있다. 타인을 통제한다. 타인을 통제하는 것은 감정적 통제를 의미를 해요. 이분들은 하나에서 10까지 다 해주려고 하기 때문에 결국 상대방이 자기가 없을 때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들어버립니다. 이것은 자기 곁을 떠나지 못하고 자기에게 의지하게 만드는 방식이 되는데 이런 식으로 타인을 통제하고 싶어 하죠. 이것이 2번에게 나타나는 타인 통제의 욕구입니다. 이 2번 유형이 통합 에너지로 가게 되면 안정된 4유형의 건강한 에너지를 가지고 오게 되는데 조금 더 깊은 감수성을 인지하고 자신을 들여다보게 되죠. 그런데 이들이 좀 불건강해지고 스트레스를 받을 때에는 불안정한 8번의 부정적 에너지를 가지고 오게 돼요. 그래서 8유형이 가지는 통제의 에너지를 가져오게 됩니다. 더욱더 타인의 감정을 조정하려 듭니다. 자, 2번 유형의 그림의 특징이 보이시죠? 하트가 많고 색깔이 다채롭습니다. 이것이 이들의 내면 세계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2번의 아동기 시절은 어땠을까요? 이들은 자기의 필요를 충족하는 것이 옳지 않다라는 메시지를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사랑받지 못하거나 자신을 상대방이 원하지 않을까봐 두려움을 느끼게 되었고 그래서 사랑을 받으려는 욕망이 강하게 되었죠. 그러다 보니 그것은 필요한 사람이 되어야겠다는 왜곡된 메시지를 만들어내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끊임없이 상대방의 인정과 지지와 조력의 역할을 추구하게 되고 도움이 되지 못하는 가치없는 존재가 될 수 있는 상황을 피하려고 합니다. 이들이 주로 쓰는 방어기제는 동일시, 부정, 반동 형성이 있고요. 시간 개념을 좀 잘 알아두셨으면 하는데 상대방과의 좋은 관계를 위해선 나는 늘 시간을 만들어낼 수 있어 라는 것이 2번 유형이 갖는 시간 개념입니다. 그렇다면 2번 유형들이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을 때 어떻게 생존 전략을 가지게 될까요? 이 유형의 SP는 집안의 가장입니다. 모든 걸 다 도맡아서 하려고 하죠. 그런데 그렇게 하면 할수록 그거에 대해서
내가 받을 자격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 우리가 어떤 사이인데 너 왜 나한테 그런 거 얘기 안 했어? 당연히 나한테 얘기해야지.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죠. 그래서 자격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유형의 SE는 친밀한 관계를 갈망하는데, 이 유형의 특징 자체가 친밀한 관계를 추구를 하는 유형인데, 이것의 SE의 생존 방식을 가져가게 되면 더욱더 개인적 관계를 원하게 되죠. 심지어 사회적 관계로 만난 상대에게서조차도 개인적인 관계를 만들어내려고 합니다. 자, 이 유형의 SO. 이 유형의 SO는 모든 사람들과 다 친구가 되어야 해요. 그래서 모임을 주관하는 것을 좋아하고 폭넓은 인간관계 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발달 수준에 따라서 이 유형은 각 수준에 대해 어떤 특성을 가지게 될까요? 자, 이 유형의 1수준은 정말 자유로운 수준이죠. 내가 이렇게 조력하고 배려하는 것에 대해서 어떠한 대가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심리적 능력이라는 것은 자연스러운 배려를 할 만큼의 심리적인 능력이 된다는 것이지요. 3수준 사회적 가치의 수준은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것들을 행하게 돼요. 주변을 챙기는 보람, 사회 봉사활동을 한다던가 사회적 기업을 한다던가 이런 수준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스트레스 사건이 발생하게 되어서 불안감이 높아지게 되면 이제 4수준으로 내려가게 되겠죠. 그래서 불안을 느낄 때 조금 더 관계에 집착을 하게 되죠.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과장된 관계의 표현을 합니다. 친밀감을 표현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좀 더 과해지다 보면, 좀 더 불안해져서 과해지다 보면 5수준, 관계에 좀 집착을 하게 돼요. 더욱더 그 관계에서 멀어지지 않기 위해서 내가 그 사람에게 더욱더 뭘 해주려고 하고 본인에게 뭘 요구하게 되고 이렇게 되겠죠. 여기에서 더욱더 불안이 심해지면 6수준으로 떨어집니다. 이미 이때는 개인 간 갈등이 일어난 상태이기 때문에 비난을 받을 수도 있고 상대방이 불만을 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 이럴 때 이 유형은 순교자적 행동을 하게 됩니다. 내가 너에게 어떻게 했는데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너 때문에 나는 모든 시간과 에너지를 다 너에게 쏟아부었어. 이런 행동들이 나타나게 되죠. 이때 한 번 더 쇼크 포인트가 오게 되면 이제는 불건강한 범위인 7수준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스스로 기억을 조작하게 되고 8수준, 망상과 강박에 사로잡히게 되죠. 적극적으로 이제는 상대방의 감정을 지배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모든 게 다 타인에게서 떨어져 나와야 되고 나는 사람들과 이제는 관계하기도 힘들어졌어요. 이럴 때 여러 가지 신체적으로 많은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죠. 네, 이렇게 이 유형의 발달 수준은 1수준에서 9수준까지 이러한 특성을 나타내게 됩니다. 타인들이 보았을 때 이번 유형은 정말 너무 밝고 예쁜 사람이에요. 즐거운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참 편안한 사람이죠. 근데 이들과 잘 지내려면 이것들을 지켜주면 좋겠다. 어떤 점이냐면 감사함을 표할 때는 구체적으로 조금 과하다 싶을 정도로 그렇게 표현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번 유형들의 일상에 관심을 가져주는 것들을 좀 생각해 주시고요. 말을 할 때는 이 유형에게 여러 가지 지적을 할 때는 조용하게 표현하시는 것이 좋겠고 함께 있는 시간, 너와 함께 하는 시간이 너무 즐겁다라는 걸 알려주시면 이번 유형이 되게 좋아하시겠죠? 자, 반대로 이 유형이 다른 사람들과 잘 지내려면 이 정도는 지켜주었으면 좋겠다. 그게 무엇이냐면요. 타인에게 관심을 두는 만큼 자기 자신에게도 그러한 관심을 두는 것. 이것이 안정된 관계를 유지시켜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유형이 상대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먼저 베푸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먼저 물어보고 도우면 더 좋겠죠.
너무 적극적으로 애정 표현을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너가 좋아서 하는 건데 그 상대방은 과하게 느끼고 불편해질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신중해 주시면 좋겠죠. 관계를 공유를 해야지 어떤 한 사람과의 관계를 내가 독점하려 들면 집착이 생기게 됩니다. 타인이 도와주는 손길을 내밀 때 수용할 수 있는 여유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주는 긍정 메시지를 보면 남에게 베푸는 친절이 오히려 그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 상대방을 사랑하고 상대방을 대하듯이 자신에게도 그런 관심과 사랑을 주십시오. 네, 3유형으로 가겠습니다. 3유형은 성취하는 사람, 성취가이죠. 그래서 성취 에너지가 굉장히 높은 분들이에요. 성공지향적이고 굉장히 이 성공을 위해서 효율적인 방법들을 고민을 합니다. 효율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죠. 효율적인가? 효율적이지 않은가? 얼만큼 빨리 내가 원하는 바에 도달할 수 있는가? 그래서 이들은 굉장히 추진력이 있고 효율적이기 때문에 나의 능력을 쓸 곳, 쓰지 않을 곳, 또 어디에 가면 더 잘 쓰일 것인가 이것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사람들이 가진 능력 또한 어느 부분에 어떻게 쓰면 좋을지에 대해서 굉장히 잘 파악을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능력 또한 끌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이 항상 잘할 수 있을 거라는 것을 믿고 계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더 성장할 수 있도록 개발을 할 수가 있습니다. 3유형은 날개에 따라서 2번 날개를 쓰게 되면 3W2 매력적인 사람들이에요. 3의 에너지와 2의 에너지를 함께 쓰기 때문에 활발하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굉장히 잘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죠. 그렇지만 3유형의 에너지를 쓰시기 때문에 공적 관계에서 인정받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개인 성취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평균적 수준에서는 경쟁심을 가지게 돼요. 이것이 3유형의 특징이기도 하죠. 경쟁심을 가지는 것. 그러나 이 날개의 에너지를 쓰시기 때문에 그것을 드러내지 않고 매력적으로 어필하려고 합니다. 상황에 따라 자기의 이미지를 적당한 관계에 따라서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4 날개를 쓰게 되면 3W4 전문가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4 에너지를 쓰기 때문에 조금 더 자신에게 몰입하는 에너지가 있을 수 있겠죠. 건강할 땐 사생활보다 일에서의 성공을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좀 더 일 중심적이에요. 자기에게 몰입되어 있는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진지하고 매력적이고 외교적 성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평균 수준에선 야망과 자기의심이 뒤섞여 있다라고 해요. 이 경우에는 3번 유형의 특징이 조금 전에 자기 신뢰가 강하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평균 수준으로 떨어지게 되면 스트레스 상황이 있다는 얘기이고 이럴 때는 3 에너지의 야망과 4 에너지의 자기의심이 뒤섞여서 나타나게 됩니다. 거부당하거나 열등감을 경계하면서 정말 최선을 다하려고 굉장히 몰입하는 에너지를 보이지요. 3유형의 장점은 목표지향적이죠. 그리고 다 잘할 수 있다는 낙관, 자신감, 그리고 빠른 길을 찾아갈 수 있는 효율, 활동적이고 실용적이에요. 실용적이라는 것은 이것이 나에게 이득이 되는가, 이득이 되지 않는가 이것을 파악하는 능력을 말하는 거죠. 3유형이 가지는 단점은 자기 감정의 기만. 이들은 목표를 향해 달려가기 때문에 이들에게 있어서 감정은 느끼기에는 좀 불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감정을 느끼지 않죠. 슬프거나 힘들거나 여러 가지 우울하거나 이런 감정을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 감정을 속이는 것, 이것을 기만이라고 하고요. 또 좀 경쟁적이죠. 어떤 경쟁에서건 내가 이겨야 되고 메달을 따야 되죠. 자기도취적 성향이 있습니다. 자, 이러한 단점을 가진 3번 유형이
건강해졌을 땐 통합 에너지를 가지게 되는데 이때 3번은 6번 유형의 건강한 에너지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협동심을 발휘하고 개인의 성취에 목표를 두었으나 6번의 건강한 에너지를 가져오게 되면서 자기가 속해 있는 조직에서의 목표도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고 협력을 하게 되죠. 타인과 직접적 관계를 만들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이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불건강하게 되면 비통합의 에너지가 나타나게 되는데 9번 유형의 불건강한 에너지를 가져오게 돼요. 자기 기준이 조금 무뎌지게 되고 자기 감정에 부정직해지고 때로는 9번처럼 활력이 없어지거나 9번에 불안정할 때 활력이 없어지거나 잠을 많이 자거나 어떤 것도 하기 싫어지거나 이러한 에너지도 나타나게 됩니다. 네, 3번 유형의 아동기의 패턴을 보시게 되면 이들은 어린 시절에 자기의 감정과 정체성을 가지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메시지를 내면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재능이 없고 가치 없는 존재가 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움을 느끼게 되었죠. 이러한 두려움이 성공하고 가치가 있는 존재가 되기 위한 욕망을 만들어내게 되었고 끊임없이 성공해야 한다는 왜곡된 메시지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3유형은 유능, 효율, 성공적인 삶을 추구하게 되고 실패나 좌절감을 회피하려고 하죠. 3유형이 사용하는 방어기제는 억압, 투사, 전치가 있고요. 이들의 시간 개념은 효율적인 목표 달성을 위해 시간이 필요해. 이런 것들을 위한 시간이 필요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효율적으로 나의 목표 달성을 하기 위해 시간이 필요해. 3유형은 굉장히 바쁘십니다. 늘 자신만의 계획이 있고 또 하나의 계획을 이루고 나면 또 다른 계획을 세우기 때문에 굉장히 이들은 좀 시간이 모자란다고 생각을 해요. 자,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았을 때 3유형은 어떠한 생존 전략을 가질까요? 3유형의 SP는 더욱더 일 중독이 됩니다. 근데 이들이 일 중독이 되는 것은 3유형은 효율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돈, 집, 자산 이러한 효율적 목표를 위해 일 중독이 되는 경향이 많죠. 더욱더 일에 몰두하면서 자신의 목표를 위해서 나아갑니다. 3유형의 SE는 인기 끄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죠. 자신을 가치 있는 사람으로 알아주길 바라는 욕망을 가지게 돼요. 자신의 성취와 자신의 성공적 이미지를 중요시하는 3번이 관계를 중요시하는 SE의 성향을 가지게 될 때, SE의 생존 방식을 가지게 된다면 가치 있는 사람으로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대상이 알아봐 주길 바라는 욕망을 가지게 됩니다. 3유형의 SO, 3유형의 SO는 자신의 성장 그리고 이것들을 확인하는 공동체, 조직 속에서의 사회적 인정을 필요로 하죠. 자, 3유형이 발달 수준에 따라서 어떠한 특성을 가지게 될까요? 자, 3유형의 1 수준은 자기 감정에 굉장히 솔직하게 됩니다. 3유형은 감정의 정중앙에 있지만 자기의 감정을 느끼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데 1 수준 자유로운 수준이 되면 그 감정을 솔직하게 바라보고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2 수준은 자신감 있는 의지 표현, 3 수준, 사회적 가치 수준에서는 타의 모범이 될 수 있는 그런 생활의 방식을 가지게 되죠. 굉장히 열심히 노력하고 부지런하고 성실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이게 됩니다. 자, 쇼크 포인트가 오게 됩니다. 스트레스를 받아서 평균 범위로 떨어지게 돼요. 4 수준으로 가면 고착 수준이라고 되어 있는데 3유형의 특징이라고 하면 경쟁이죠. 성취. 이런 것들에 고착이 됩니다. 그래서 더욱더 어떤 경쟁에서 이기려고 하고 우위를 차지하려는 욕구를 가지게 되죠. 이때 더욱더 불안에 시달리게 되면 5수준. 이땐
이미 그러한 경쟁으로 인해서 개인적 갈등이 나타나게 돼요. 그리고 이것이 내가 이기는 데 있어서 이득이 되느냐, 이득이 되지 않느냐, 이것에 초점을 맞추게 되죠. 자, 이제 더욱더 불안해지면 6 수준으로 떨어지는데 이때에는 나의 성공적 이미지를 어필하기 위해서 내가 잘하는 것만 강조를 하게 돼요. 내가 실패하는 부분들은 보여주지 않게 되죠. 더욱더 자기 기만이 심하게 됩니다. 자, 더욱더 불안해져서 쇼크 포인트가 오게 되며 이제는 불건강한 범위로 떨어지게 됩니다. 이때 7수준이 되면 나의 것이든 타인의 것이든 일단 어떤 기회가 주어졌다라고 생각하면 물불을 가리지 않게 되죠. 그야말로 기회주의자가 되죠. 그 다음 8수준으로 더욱 떨어지게 되면 어떤 수를 써서라도 나는 성취를 하려고 하게 됩니다. 편법을 쓰기도 하게 되죠. 그 다음 9수준으로 떨어지게 되면 왜곡과 망상으로 현실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자, 3유형은 타인들이 바라봤을 때 효율적이고 굉장히 능숙한 사람이에요. 어떤 환경에서도 굉장히 자신을 그곳에 잘 맞춰나가는 사람이죠. 확신에 차 있고 자신감이 있는 모습들은 다른 사람에게도 동기부여를 해줄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보이게 됩니다. 3유형의 사람들과 잘 지내려면 그들이 도움을 요청할 때 그리고 그들이 그 일의 결과를 보여주기 전까지는 좀 기다려 주셔야 돼요. 그리고 그들의 존재의 효과, 너가 있음으로써 우리 조직이 더욱더 좋은 그런 결과를 보게 되었어 라는 그런 것들이나 그들의 업적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표현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칭찬을 할 땐 넌 정말 잘했어 라기보다는 네가 해놓은 것들이 어떠어떠한 결과였고 그것들이 우리의 조직에 어떠한 결과를 가져왔다 라는 식으로 구체적인 성과를 다뤄주는 것, 이것들이 조금 더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3유형이 그러면 타인과 잘 지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인정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좀 더 정직하게, 솔직하게 관계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지지해 줄 때에 자기 자신의 자긍심도 높아질 수 있다는 것, 이것도 기억을 해 주시고요. 고민을 듣다가 중간중간 3유형이 충고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보다는 공감을 해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주는 긍정 메시지를 보겠습니다. 너무 목표를 위해 열중하고 달려가기 때문에 스스로에게 쉬는 시간을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개인의 목표보다는 자신의 속해 있는 그룹의 목표에 조금 더 집중하는 것, 이것이 공동체가 함께 성장하는 방법이겠죠. 정직이 최선의 정책이다. 네, 3번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한계를 감추기보다는 스스로 인정하고 직면할 때 더욱더 발전할 수 있다는 것도 기억을 하셔야겠죠. 자, 감정 중심의 마지막 4번 유형입니다. 4유형은 낭만가 또는 개인주의자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개인주의자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이들은 자기 스스로 자기에게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 몰입하고 있지 자기의 것이 아닌 타인의 것, 자기의 영역 밖의 것들에 대해서는 관심을 두지 않기 때문에 개인주의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4유형의 특징은 감성이 정말 깊죠. 표현력이 정말 남다릅니다. 그리고 극적인 감정을 소유하고 있어요. 이들은 자신이 다른 사람과 다르다고 생각함으로써 정체성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자신의 감정에 굉장히 솔직하죠. 솔직하게 나는 힘들어, 나는 이러이러해서 너무 슬퍼, 나는 이러해서 너무 힘들어, 이런 식으로 정말 솔직하게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 이것에 대해서 합리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감정 기복이 정말 잦죠. 네, 이 사유형에 있어서 중간 정도의 수준은 없는 것 같아요. 너무 행복하거나 너무 불행하거나. 네, 그래서 극도의 예민함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유형은 3의 날개를 갖게 되면 4W3. 4의 특징과 3의 특징을 함께 갖게 되죠. 귀족이라고 부르고요. 창조성과 야망, 성장, 목표를 위해서 달려갑니다. 그래서 이들은 3유형의 에너지, 성공한 사람이 되어야만, 그 다음에 4유형의 에너지, 특별한 존재가 될 수 있다고 여깁니다. 그래서 4W3 건강할 때에는 사회적인 목표를 달성하는 경우가 많죠. 그 다음 평균 수준이 되면 4W3은 자의식이 강해지고 가치관과 관련된 문제를 의식하기 시작합니다. 보여지는 사치성에 집중하고 특별한 상류 문화를 추구하게 되죠. 4W3의 분들이 뭐 어떤 것들에 대해서 사치성에 집중하느냐라고 하면 이들은 본인이 가지고 다니는 가방이라던가 옷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 좀 특별하기도 하지만 그 특별함이 좀 브랜드라던가 명품이라던가 뭐 이런 종류의 포인트가 맞춰져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문화 같은 경우에도 4W3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 술을 마셔도 와인을 마시고 뭐 커피를 마셔도 뭐 굉장히 좋은 무슨 희귀한 뭐 루악 같은 이런 것들을 뭐 마신다거나 이런 것들을 좀 추구하죠. 그래서 이들 같은 경우에 뭐 잔디밭에 널브러져 앉아서 막걸리를 마신다. 이것들은 이들에게 해당되지 않습니다. 사유형이 5의 날개를 가지게 되면 4W5, 보헤미안이라고 부르는데요. 건강할 때 4W5는 자신의 감정과 내향성의 독창적인 개성을 결합할 수가 있습니다. 4의 에너지와 5의 에너지를 동시에 쓰고 있죠. 개인적이고 깊은 감성적 표현이 독특하죠. 특히 5의 날개를 가질 때 4와 5 둘 다 내향적 에너지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더욱더 깊은 감성적 표현이 나타나게 됩니다. 더욱더 자신에게 몰입하게 되죠. 이들이 평균 수준일 때에는 관습과 권위에 도전하며 필요하다면 규칙도 무시하게 됩니다. 5 유형도 상당히 개인주의적 성향이죠. 그래서 4와 5가 더해졌을 땐 그 개인주의적 성향이 더욱더 강해지게 됩니다. 그 다음 그렇기 때문에 자발적 고립을 선택할 수가 있고 자기 내면 세계에 몰두할 수가 있겠죠. 4유형의 장점을 보시게 되면 직관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한 장면만 보아도 이들은 거기에 관련된 많은 것들을 통찰할 수 있을 정도로 통찰력도 좋고요. 그 직관력이 굉장히 좋죠. 창의적이고 탁월한 표현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탁월한 표현력을 예술 계통에 보여주게 됩니다. 그리고 개성이 굉장히 강하죠. 사유형의 단점이라고 하면 강한 자의식. 자의식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나는 나, 너희와 다른 나. 왜 너희가 나를 판단해? 내가 어떻게 너희와 같을 수 있어? 이런 종류의 의식들을 자의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감정 기복이 굉장히 심해서 자기도 자기의 감정을 잘 다루기가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도 어떻게 그것에 적응해야 될지 굉장히 힘들어하죠. 주변 사람이 힘들어도 이들은 자기 자신에게 몰두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이 힘든 건 느끼지만 그것보다 자신에게 더 몰두하기 때문에 그 이상으로는 관심을 가지지 않게 되죠. 이러한 사유형이 건강해지면 통합된 에너지를 가지게 되는데 1유형의 건강한 에너지를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래서 감정 기복이 심한 이 사유형이 침착해지고 원칙적 기준을 가지게 되죠.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깊은 감성을 사람들과 공유할 수 있게 됩니다. 사유형이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비통합 에너지를 갖게 되는데, 2번 유형의 불안정한 에너지, 불건강한 에너지를 가지고 오게 돼요. 그래서 타인의 감정을 통제하려고 하고 자신에게 의존해서 떠나가지 못하도록 집착을 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사유형의 아동기 패턴을 보시게 되면 사유형은 어린 시절에 너무 현실적이거나 행복한 것은 옳지 않아 라는 메시지를 내면화하였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은 자신이 중요한 존재가 아닐까봐 자기 정체성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게 하였고, 자기 몰입으로 정체성을 찾으려는 욕망을 가지게 되었죠. 그러다 보니 과도하게 자기에게 몰입하고 집중하려는 왜곡된 메시지를 만들어내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독특함과 정서적 표현을 추구하려고 하고 평범한 것, 타인으로부터의 거절, 타인의 무관심, 이런 것들을 회피하려고 합니다. 사유형이 주로 쓰는 방어기제는 내사, 분리, 자기공격이 있고요. 이들에게 시간은 얼마나 감동적인가, 당신과 함께했던 시간이 얼마나 감동적이었는지, 그렇다면 나는 그것을 위한 시간은 정말 충분해. 네, 사유형의 시간 개념은 이렇습니다. 그러면 사유형은 어떠한 생존 전략을 가지고 있을까요? 본능적 변형에서 사유형의 SP, 사유형의 SP는 감각주의자라고 합니다. 감각주의자는 실제로 물질주의적이고 실제적이고 내가 내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 내 집안에 내가 머무르는 공간, 이 공간을 특별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향초, 음악, 이런 실제적인 것들을 내가 소유하는 것에 조금 몰입을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위해서 소비를 많이 하기도 하죠. 그런 의미에서 감각주의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 자기의 특별함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사유형의 SE는 열병, 열정이라고 하는데 굉장히 감정적으로 강렬해집니다. 그래서 그러한 감정적인 것들이 공격적인 성향으로 나타나게 되죠. 굉장히 역동적인 감정을 가지게 되고 그러한 감정을 가지고 상대와 관계를 하려고 해요. 그럼에 따라 소유욕이 굉장히 강해지게 되겠죠. 사유형의 SO는 관계를 맺기를 원하지만 교류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사실은 좀 어려움이 있어요. 사유형이 굉장히 자기에게 몰두하는 개인주의자인데, 이들이 사회적 본능을 가질 때 이러한 성향을 가진 끼리끼리 모이게 되는데, 그래서 그들을 우리가 아웃사이더라고 부릅니다. 예전에 락그룹이나 이런 경우에 이런 형태라고 볼 수 있어요. 사유형의 발달 수준에서의 특징은 어떻게 나타날까요? 사유형의 1수준은 풍부한 창의적 영감으로 굉장히 자유로운 수준이죠. 이 수준은 자기 스스로 내면을 직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정할 수가 있죠. 그럴 만한 심리적 능력이 되는 수준입니다. 3수준은 사회적 가치 수준인데 창의적인 개성을 예술작품이나 여러 가지 문화적인 부분에서 표현해내는, 만들어내는 수준을 의미합니다. 많은 예술가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그러나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그래서 쇼크 포인트가 일어나서 평균 범위로 떨어지게 되면 4수준. 4수준은 자신의 특별함에 고착이 되어 있는데 더욱더 자신을 특별하게 해줄 무언가를 찾아서 몰입하게 되죠. 더욱더 이것이 불안해지게 되면 5수준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남다른 것을 계속 추구하다 보니까 자기 멋대로 자기 감정대로 하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 변덕스러워지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나빠지게 됩니다. 이럼에 따라 점점 더 불안해지고 발달 수준은 6수준으로 떨어지게 돼요. 그렇게 되면 나는 더욱더 특별해져야 해. 왜 남들처럼 살아야 하지?
사회가 제시하는 규범 난 따를 수 없어. 네, 이렇게 규범을 거부하게 됩니다. 아웃사이더가 되죠. 여기에서 더욱 큰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쇼크 포인트가 한 번 더 와서 불건강한 범위로 떨어지게 되는데 7 수준에 이르면 이제 세상으로부터 고립이 된 듯한 느낌이 들어요. 내 존재를 더 이상 찾을 수 없고 혼자인 듯한 우울감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때 8 수준으로 더욱 떨어지게 되면 망상과 강박이 나타나게 되고 굉장히 우울한 자기망상에 빠지게 되죠. 그 다음 이것이 더욱더 심각해지면 세상에 내가 존재할 곳이 없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자기 파괴적인 성향이 나타나게 됩니다. 사유형을 바라볼 때는 굉장히 창의적인 것이고 어떻게 저런 표현을 해낼까? 하나를 보고 어떻게 저런 감성을 가질 수 있을까? 그런 의미에서 창의성이 굉장히 자극을 주는 사람이죠. 다양한 성격을 보여주고 또 독특함을 보여주는 굉장히 매력적인 사람이에요. 흥미로운 사람이죠. 사유형과 잘 지내려면 이들의 독특한 특성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옆에서 지켜봐 주시는 게 굉장히 좋아요. 이들은 그들이 허락하지 않을 때 함부로 개입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죠. 이들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모습들, 특별한 표현들, 통찰력 이런 것들을 존중해주고 이것들에 대해서 때로는 찬사를 보내주는 것 이렇게 하는 것이 관계를 잘 유지하는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그들의 수시로 변화하는 감정에 대해서 넌 이상해, 너는 너무 왔다 갔다 해 라는 등의 과민 반응을 보여주지 마시고요. 때때로 지켜보면서 기다려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그러면 사유형이 타인과 잘 지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감정 컨트롤을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자기의 감정에 과도하게 몰입을 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사유형의 눈치를 보게 됩니다. 그럴 때 굉장히 불편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인지를 하시고 통제를 조금 더 조절을 하시는 게 좋으시겠죠. 그리고 본인이 하고 싶은 것 그리고 하고 싶지 않은 것이 있을 때는 순간순간 말하도록 말씀을 하시는 것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사유형의 특징 중에 하나인데요. 자신이 갖지 못하는 특징을 다른 사람이 갖고 있을 때 부러워하고 질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난 왜 그런 게 없을까? 네, 이렇게요. 이럴 땐 그렇게 하기보단 본인이 가지고 있는 능력에 탁월한 부분을 찾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그리고 사유형은 아무래도 자기 몰입적 감정의 유형이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에서 느껴지는 감정에 몰두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문제 해결이 굉장히 늦어지겠죠. 이럴 때 그 감정에서 조금 벗어나 객관적인 태도로 상황을 바라보고 해결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사유형에게 주는 메시지는요. 기분에 따라 일을 하실 수가 있어요. 정말 해야 되는 일이지만 나는 이러한 기분으론 할 수 없을 것 같아. 이런 것들. 그래서 기분에 따라 일의 속도를 맞추지 말고 일을 해야 하는 것들, 예를 들어서 계획되어 있는 것들, 이런 것들에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유형은 자기 몰입에 보내는 시간들이 많기 때문에 스스로 시간이 필요해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어떤 것을 실제적으로 행동에 옮기고 하려고 할 때에는 준비할 시간을 갖기보단 지금, 현재,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상의 시간보다 좀 더 적극적으로 현실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사람들과 관계를 하고 나의 인생을 계획해서 실천해 나가는 것들이 중요하죠. 그 다음 사유형이 가지는 자기연민. 자기연민에 빠지기 시작하면 주변과의 관계가 더 어려워지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자신의 특성임을 인지하시고
스스로 조절해 나가는 것이 자기를 성장시키는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감정 중심의 3가지 유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